네, 미국은 다시 오바마를 택했습니다. 4년 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썼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재선에 오르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는 오바마 당선 이후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으로선 재정 절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요. 그동안 많은 예측과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6월 이후에 최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천연자원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는 2.36%, 312.9포인트 빠지면서 12,932.73, 나스닥 2.48% 내려간 2,093.29,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37%, 33.86포인트 빠지면서 1,394.53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들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이 일단락되면서 조만간 재정 절벽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58%, 93.27포인트 내려가면서 5,791.63, 독일 닥스 지수 2% 가까이 내려가면서 7,232.83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2% 가까이 내려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마감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소식은 딱히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8,972.89,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2,105.73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빨간불 켰습니다. 0.71%, 155.42포인트 오르면서 22,099.8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1,090원을 하회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떨어져서 1,08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외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대선의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방송했던 CNN의 뉴스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인단 최대 332명을 확보하면서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풍향계로 평가되는 오하이오 주에서 이긴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간 등 여러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국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정 적자 누적으로 재정 절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재건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철군 완료와 중동 정책의 추진 등 외교적인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뿐만 아니고 상하의원도 똑같이 투표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일부 상하의원 네.
선거가 있었죠. 네,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현재의 정치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임기 때 재정절벽 문제 해결책과 세제 개혁 등 자신이 공약으로 밝힌 내용들이 조금은 하원 의원과 맞붙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네,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국민통합과 정치권과의 소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강화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에는 재선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네.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다음으로는 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중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자 전국 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이 되는데요. 네,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당대회 및 18기 일전 중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1인자인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고 집단 지도 체제를 이끌어갈 나머지 상무위원들이 결정되면서 중국의 권력은 새 지도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시진핑은 내년 3월에 열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는 후진타오 주석, 원저바오 총리체제에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체제로 탈바꿈하려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업무 보고에는 개혁 개방 추진, 전면적 소강 사회 건설, 국방 현대화 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치개혁, 민주정치, 민생 개선 등도 언급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이루어질 당장 개정은 후진타오가 내세운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사상으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에도 미국에도 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 뭐 현상 유지가 되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아시아 측으로 옮겨가려고 하려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 있어 조금은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견제를 하면서 네. 서로 또 협력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글로벌 경제 조금 살려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다음 소식은 조금 생소한 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하면 테러나 또는 전쟁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민영통신 펜의 보도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 매체들이 2014년 나토군과 미국군이 철수를 하고 나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치안 불안과 함께 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프간 재무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프간 경제의 95%가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만 2014년 이후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4년 이후에도 아프간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지출과 세수 간 균형을 맞춰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 개발, 민간 부분 부양, 또 농업 발전, 인적 잠재력 등을 활용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킬왈 장관은 전국의 마을들을 발전시키고 천연 자원 및 아프간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면서 외국 원조 신세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아프간이 성장의 잠재력을 많이 가진 신흥국으로 떠오를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황미리 매일경제연구원과 함께 미 대선 그리고 중국 정권 교체와 관련된 외신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글로벌 소식들 훑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겠죠.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었는데 예측보다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뉴욕과 유럽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요? 네, 이미 미리 선반영됐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예.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좀 급속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 13,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도 이와 관련돼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 절벽 문제는 이제는 미국 대선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난 자료, 그리고 이제는 다가올 재정 절벽 자료가 이제는 악재로 작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절벽에 관련돼서 또 촉각이 곤두서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이제는 재정 절벽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당분간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펼 때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폈을 때 9월 14일이었죠. 3차 양적 완화 정책 피기 전에는 1900에서 1950선 사이에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3차 양적 완화 정책 발표가 나온 이후에 1950포인트, 2000포인트 가까이, 1950포인트까지 급격히 올라오면서 2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조금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미 예견은 돼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나오는 후로 다시 확실하게 결정이 난 이유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증시는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1900선, 1950선에서 박스권을 그릴 당시에 연기금이 투자가 됐고 지금 미국의 자본도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기금과 외국 자본 둘이 포함되면서 둘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국내 증시는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연속성,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 상황은 어떻는지요? 외국인은 지금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신 또 우려되는 게 환율 하락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한국으로 그렇죠.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네네. 예. 쉽게 얘기 드리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좀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물건이 많아지는, 달러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워낙 가격 상승,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당분간은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율이 1080선에서 1100 사이 박스권에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환율 하락에 대한 예견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바마 재선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고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덜 받을지 지금 열심히 계산들을 하고 계실 텐데 수혜받을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태양광 근데 그동안 참 좋지 않았잖아요. 헬스케어.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은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외국의 지난번에도 오바마 당선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당선됐을 때도 재생, 신재생,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녹색 성장 관련된 예. 이런 주들이 좀 각광을 받았는데 각광받은 이후에 바로 좀 하락세를 보이긴 그렇죠.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정부도 녹색 성장, 그렇죠. 우리 또 이명박 예. 정부도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예. 그쪽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네네. 관련 투자 기업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보시는죠. 그런 사실 근데 모습이- 시장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중국이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지금 수요 공급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쪽에 또 다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나로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나로호가 지난번 소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서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로호가 발사에 좀 실패를 했죠 이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나로호 발사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발사 성공된 이후에 투자를 하자 이런
관망세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게 똑같이 이런 뭐 녹색 성장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어떤 정책이 실현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이런 소문 이런 부분에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단지 지금 조금은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는 뭐 한국가스공사랑 셰일가스 관련돼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어느 정도 수혜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셰일가스가 그동안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는 30% 정도 비용이 절감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그동안 못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 기술이 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나 또 삼성 SDI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지는 좀 우량주 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의 주식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폭을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좀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래서 그런 한국가스공사나 삼성 SDI 이런 부분을 좀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부분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단기적인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뭐 셰일가스 관련돼서 플랜트 사업 같은 것도 좀 한국 기업들 진출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는지요. 맞습니다. 그 LNG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국내 업체가 그 한국 셰일가스공사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개발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소외됐다가 이제는 개발을 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LNG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주가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 어찌됐든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된 부분 그리고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관심을 빼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에너지 부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그 대선의 또 중심 이슈가 되었던 헬스케어 부분이요. 네네. 오바마 케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서 헬스케어 부분 더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재정의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처럼 예.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연속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주에 비해서 좀 관심을 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지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의료 업종이 상승폭을 좀 너무 키워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접근하실 때는 좀 조정이 들어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 중에 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BHI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있는데 제약 업종이 조금은 아무래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 예. 근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너무나 영진약품은 테마에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예. 뭐 안철수 관련 테마죠. 그래서 애기들 아토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 쪽 관련해서도 테마에 포함된 제약주는 좀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지금은 뭐 대선 테마는 조금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테마 쪽은 빼고 그 외에 조금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재선과 관련해서 지금 수혜 업종으로서 헬스케어하고 이제 에너지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그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오바마가 미국 제조업을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 네. 현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 관련 정책들도 나왔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기업들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물론 수혜받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경쟁 부분에 있는 부분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 네, 아무래도 수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는 게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이번에 샌디죠 허리케인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복구를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이 돼서 오바마에게 좀 표를 실어줬다. 그래서 자연히 오바마를 뽑은 뭐 이런 뭐 형국도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한다면 오바마가 지금 어차피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수혜를 입었다면 복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이런 해외 진출된 이런 복구 사업에 관련된 업종들도 역시나 두산중업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겠죠. 박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한다면 국내
기업체 역시도 이런 재건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공업 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금년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는데 벌써 또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4차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4차 양적 완화 정책은 또 지난번 3차 양적 완화 정책처럼 그런 좀 길게 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재료로 좀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지금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역시나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는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를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가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어느 정도는 증시에는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재정 절벽은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재료들이 합치면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4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차 양적 완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까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4차 양적 완화 정책 역시도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또 다른 모양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 이제 나오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가 될 텐데요. 우리 투자자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뭐 증시는 좀 살아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닝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연기금이 자금을 투입하는 연기금이 1900선 지난번에도 1900에서 1950선이 됐을 때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13조 정도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작년에 14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8조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요. 한 5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2달 동안 5조 정도를 또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 이 두 자본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우리가 컨닝을 해서 들어가야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 자본과 연기금의 자본이 대형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확실성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수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아침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과 함께 미 대선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미 대선 결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 소식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2부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